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트 모바일 어제에 이어서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윗꼬리가 길어졌지만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금일 5일선을 기점으로 한 추세 지지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어떠한 금일 추세의 캔들 모양을 예측을 했었는지 다시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큰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5일선이 내일이 되면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따라 올라오게 될 겁니다. 따라 올라오게 되고 시가 개파락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음봉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금일의 종가 위로 마감이 되고 아랫꼬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달리게 되면서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내일 나와준다면 가장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영상에서처럼 금일 약 마이너스 3.5%가량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 발생된 이 아랫꼬리로 5일선 이탈 없이 지지하고 반등을 마감하면서 종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전장 슈팅으로 인해서 윗꼬리를 다시금 길게 만들었는데 어제에 이 윗꼬리 추격 매수 물량들에게 어느 정도 본전을 주게 되면서 단기권에서 신고가 물량을 빠르게 소화한 역할을 오늘의 이 윗꼬리가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일의 이 윗꼬리가 어제의 이 신고가 라인의 윗매물들을 일부분 소화한 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오게 될 때 전고 돌파 시도가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박셀바이오와 차트가 너무나도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 모바일의 차트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박셀바이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 모바일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흐름을 한번 보면 자, 캔들 하단에 거의 수렴이 될 정도로 따라 올라온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강한 반등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이와 같은 추가 급등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포인트 모바일도 내일 이제 시가 라인과 그 시가 이후에 아랫꼬리가 발생이 된다면 그 저점 라인에 수렴될 정도로 이렇게 5일선이 따라 올라오게 될 것인데 이때 이 5일선이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탈 없이 지지를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만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반등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 반등이 된다면 박셀바이오처럼 다시 캔들이 위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5일선과의 이격을 벌리게 되고 단기 추세를 추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만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반대로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따라 올라온 5일선이 내일의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이 따라 올라온 5일선을 내일의 종가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46,000원과 51,000원 이 사이 부근으로 눌림목 라인이 열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고 대응을 한 이후에는 밑에서 지지 여부에 따라 제공력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장중에 5일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었을 때 아래 꼬리가 다시 길어지면서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회복 안착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일선 위로 어쨌든 종가가 안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문제없이 유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5일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아래 꼬리가 다시 길어지고 종가가 5일선에 다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이 이탈될 때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 5일선이 이탈이 될 때 대량의 거래로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이미 대량의 거래를 만들고 나서 5일선으로 이탈이 나올 때 매도가 같이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량의 매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5일선이 이탈될 때는 5일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추세가 하락전환 된다면 이 동그라미 친 이곳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근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 지지하는 종가의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이라도 5일선은 이탈했지만 이 51,0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51,000원 위에서 변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는 양봉 캔들이 이 51,000원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종가가 만들어지면 그 양봉 캔들의 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을 잡고 재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일 추세만 놓고 본다면 아래 꼬리가 5일선을 잘 지지를 했고 종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윗꼬리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내일의 추세 흐름이나 종가의 위치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살펴보시고 적절한 라인에서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윗꼬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물려있다라는 댓글들이 영상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좋은 재료나 호재 그리고 공시가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계속 상승만 하는 추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식의 파동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고 추세의 변곡이 존재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만약에 놓치셨다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만 고점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물리거나 크게 손실보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셔야만 내가 공략한 이후에 추세 이탈이 나오더라도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하고 빠르게 기회비용을 마련을 하여서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곳이나 아니면 같은 종목의 재공략을 하셔서 손실을 빠르게 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고점에 추격하는 매매를 조금 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셔야만 도박으로 가는 매매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인트 모바일 추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